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프로젝트 왠지 뭘 만들든지 간에 한 번씩은 다 해보게 되는 투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블랭크로 일단 생성을 하고, 아니 왜 투두 리스트 한다니까 술렁술렁 거리시죠? 자, 제가 지금 위아래가 공간이 좀 좁아 가지고 실행을 이쪽에서 해놓고, VS 코드는 딱 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홈페이지를 잠깐 가볼게요. 공식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위에 그 API 탭이 있고, API 탭에 가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 컴포넌트나 API의 목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안 보고 바로 버튼을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버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버튼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뭐 이제 예시들부터,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롭스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타이틀하고 그리고 온프레스 이거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제 필수 입력 사항이어 가지고 빼놓으면은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설정하실 수 있는 것들이 약간은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서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저희가 넣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보면은, 자, 투두리스트는 보통 이제 입력창 하나와 목록으로 구성이 되니까 저희가 이런 텍스트 인풋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텍스트 인풋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불러와 가지고 뭐 아래쪽에 예제 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인풋도 그냥 기능적인 거 외에도 뭔가 조금 더 뭐 부가적으로 옵션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저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문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엑스포 사이트에서 맨 하단에 도큐멘테이션 쪽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API 레퍼런스 항목 아래에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혹은 API들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잠시만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으로 있는 거 외에 여기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 있는 기본 문서들하고 API들도 아래쪽에 같이 있기는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양쪽에 어느 문서든 필요하신 거를 좀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사용을 할 거는 자, 여기에서 이 텍스트 말고 텍스트 외에 추가적으로 텍스트 인풋이라는 거를 이렇게 임포트를 할 거고요. tekst input을 임포트를 해서, 자, 화면에 있는 텍스트 지우고 여기에다가 텍스트 인풋을 이렇게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구동을 시키면
자, 텍스트 인풋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iOS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 인풋 쪽에 뭐 아무 디자인이 없어가지고 이게 중앙부 여기쯤에 지금 입력이 되기는 됐는데 지금 이게 아무런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치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value 이용을 해서 여기 value에다가 텍스트 히어라고 간단하게 스트링을 하나 넣어 놓으면은 여기 이 위치에 텍스트 인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위치 확인은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좀 더 쉽게 되시죠? 저기 이제 입력을 하면은 포커스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에도 값을 입력을 해보시면은 키보드가 입력이 안 되거나 뭔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초기화가 되거나 그러면서 입력한 값이 고정으로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 동일하게 텍스트 인풋도 동일하게 화면에서 뭔가를 갱신을 시키겠다,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해서 내용이 더 들어가든 지워지는 거든 그것도 화면상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도 다 그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셔야지 돼요. 그게 이제 인풋을 쓸 때, 처음 인풋 쓸 때는 굉장히 좀 번거롭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여기에다가 자, 컨텐트, 표시될 텍스트는 컨텐트, 그리고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set content란 이름으로 use state 해서 아까처럼 확인할 수 있게 text here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use state를 위해서 import를 안 해서 import 마저 이렇게 좀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value 부분에다가 이 state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썼을 때는 아무튼 똑같아요. 뭐 다르진 않습니다. 입력이 안 되고 지워지지도 않고 입력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자, 텍스트 인풋은 이 텍스트 on change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텍스트가 변경되는 거에 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HTML의 인풋에 on change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비슷한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함수가, 자, 요거는 제가 함수를 밖에다 쓴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옮겨 볼게요. 여기에 자, on change 핸들러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드는데, 자, 인자로 이벤트가 다 넘어오지는 않고요. 이벤트를 받으려면 onChange를 쓰셔야 되고, onChange 텍스트에서는 인자로 바로 텍스트가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set content 안에다가 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부터는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입력도 되고 삭제도 되고, 자, 이렇게 입력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onChang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만들 때마다 함수를 저렇게 밖에다가 다 쓰려면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바로 화살표 함수로 set content 하는 내용을 이렇게 넣어 놓고 함수를 위에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거 저도 되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죄송합니다. 자, 버튼을 하나 임포트를 해서 여기에 버튼을 넣고 타이틀 추가 해서 온프레스는 그냥 일단
빈 함수. 빈 함수로 하면은 동작 확인이 안 되니까 자, 그냥 빈함수로 하면은 확인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스테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컨텐트를 얼럿으로 찍어 볼게요. 컨텐트를 얼럿으로 찍어서 여기에 텍스트 히어 있는 거 지우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추가 누르면은 얼럿에 해당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기랑 뭐랑 다 안 잡혀 있으니까 지금 보여지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럼 저희 내용을 조금 당겨서 다음 주 할 거지만 하나만 당겨다 스타일 하나만 추가해 볼까요? 자, 이렇게 위스 300으로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크기가 아예 고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해놓고 이제 입력하는 영역 저기 밑에 있으니까 추가하면은 표시될 그 밑에 추가하면은 표시될 그 밑에 있는 내용들 그거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밑에 표시되는 것들이 목록으로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컨스트에서 리스트 그리고 setList라는 두 개의 읽기 전용 값과 쓰기 전용 함수 만들어서, 자, 빈 배열이 기본값인 이런 애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함수를 하나, 자, add content가 아니라 add item이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 함수에서는 자, 여기에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id는 자, 현재 시간 타임스탬프를 id로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컨텐트는 저 위에 있는 이 컨텐트를 입력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setList 안에다가 아이템을 추가를 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까지 싹 시킨 다음에 코드를 한 번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아래에서
자, 리스트의 아이템, 자, 이 리스트를 이렇게 맵을 돌려서 이 안에서 자, 텍스트를 출력을 시킬 건데, 아이템의 ID 그리고 내용은 아이템의 컨텐트,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 버튼에 이제 alert 컨텐트 하는 게 아니고 위에 만들었던 add 아이템을 이렇게 익명함수로 실행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 얘는 뭐 인자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할당을 해도 뭐 둘 다 똑같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앞에서는 다른 방식을 썼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썼구나. 여기서는 앞에서 썼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코드 작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를 할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점점 목록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일 의아하실 것 같은 부분이 아마 여기 있는 이 내용일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결국 내용은 여기 setList 같은 경우에 setList에는 항상 새로운 배열을 생성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또 이제 지금 짧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불변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뭐 immutable이라고 이제 영문 자료는 그쪽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올 텐데, 불변성이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자, 이게 값이 앞에서 그냥 작성을 할 때에도 사실 이 불변성은 지켜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신경을 쓰지 않고 작성을 한 거고, 이번에는 그걸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자, 불변성이라는 거는, 자, 상태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거죠. 화면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 우리가 스테이트, 상태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화면에 5번의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총 5번의 상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스테이트에는 이제 새로운 값이 할당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값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스테이트가 직접적으로 변경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도 작성을 할 때, 자, 앞에 작성했던 코드를 살짝 가져다가 보면은 여기에 카운트가 있고 set 카운트가 있었는데, 이 카운트를 직접적으로 조작을 하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카운트를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뭐 카운트를 이렇게 뭐 플러스 같은 걸 가지고서 뭐 일씩 추가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변화를 시키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그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이제 좀 숫자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게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문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문자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제가 자, 이런 값이 있고 스트링이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자, 어떤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replace string이라는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여기에 replace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띄어쓰기 문자 있는 것을 뭐 이런 이스케이프 된 문자로 변경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자, 스트링은 리플레이스를 했을 때 이 원래 값을 변경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콘솔에 로그를 찍어서 여기에 스트링을 찍어 보면은 얘는 여전히 이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레이스 스트링을 넣게 되면은 얘는 스트링 변경된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스테이트에다가 값을 쓸 때에는 항상 원본도 유지되고 사본을 만들어서 넣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전의 스테이트, 물론 우리가 뭐 이전의 스테이트를 계속해서 뭐 참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원래 이전 상태는 그대로 놓고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넣고, 상태를 또 변경할 거면은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서 또 넣고,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가 변경되지 않고 각각 유지가 되는 그런 것을 불변성, 이뮤터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리스트가 현재 배열이니까요. 여기에서 생각을 하기에 리스트에다가 이거를 아이템을 바로 푸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은 셋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스테이트는 더 이상 불변성이 유지가 되지가 않죠. 원래 있던 원본 배열 자체를 변경해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배열의 값을 추가를 할 때에는 항상, 자, 이 스프레드 연산자, 전개 연산자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뭔지 저 표현이 생소하신 분은 전개 연산자라고 MDN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영문으로는 스프레드 오퍼레이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배열을 그대로 쭉 풀어서 입력한 다음에 끝에 아이템 하나를 추가를 해서, 자, 여기에 이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배열을 만든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배열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본은 두고 완전히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스테이트에다가 이렇게 셋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값들은 다 이렇게 되는데, 모든 값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근데 배열이나 오브젝트가 아니면 사실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값을 새로 넣으면 알아서 이전 건 불변성이 유지가 되고 새로운 값은 알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배열이라든가 오브젝트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자바스크립트의 성격 자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오브젝트나 배열을 넣을 때에는 저런 식으로 항상 새로운 값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만드시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제 뭐 new state라고 만들어서 배열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뭐 new state, 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우니까 여기에 푸시를 하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죠. 뭐 여기 이제 근데 원래 있던 거랑 합칠 거니까 뭐 concat 같은 거 해가지고 리스트랑 합치고 뭐 new state에 푸시 해가지고 아이템 새로 넣은 다음에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를 new state라고 넣어야지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놓은 게 나는 보기가 더 편하다.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져서 원래 있던 배열을 다시 변경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배열을 넣는 것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전개연산자를 쓰면은 전개연산자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편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열의 값이 추가가 되면서 그 배열들이 그 배열들이 화면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배열들을 보통 화면에 출력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이 그 배열을 맵으로 돌려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맵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어레이에 있는 이제 메소드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MDN에서 어레이 맵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MDN 어레이 맵에서 나오면은 여기 이제 맵에 대한 설명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코드와 함께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맵의 결과는 항상 배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배열 안에 있는 개수만큼 이 텍스트 노드를 생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몇 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든 처음엔 0개니까 아예 안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값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계속해서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이제 돌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는 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바로 리턴 시키는 게 아니고 실제 직접 리턴을 시키는 형태로 이런 축약식이 아닌 배열 화살표 함수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템을 찍어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디버그 켜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콘솔 로그 나온 김에 지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앱상에서 이제 이 개발자 도구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디버그 리모트 J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순서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아무튼 디버그 리모트 JS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디버그 UI가 뜨게 되는데, 자, 디버그 UI 이렇게 디버그 UI 띄우시고서 여기서 앱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제가 여기에 추가 이렇게 할 때마다 콘솔 찍었던 내용들이 여기 아래에 찍혀요. 그래서 콘솔을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되게 급하게 설명을 한 거니 디버그 하는 거는 좀 다시 디버그 하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는 섹션을 따로 마련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급히 확인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여기 이제 이 어레이의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텍스트들의 배열을 만들어서 그거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맵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어레이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키라는 거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의 강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여러 번 맵이라든가 뭐 그런 유사한 다른 것들이라도 그런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서 목록으로 쭉 늘어서는 걸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키라는 값을 할당을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은 경고가 우수수수수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잠깐 지우고서 렌더링을 하면은 여기에 이거 어디 띄워놨지? 자, 여기 아니다, 이 에러 아닌데? 이거는 다른 종류의 에러고요. 아무튼 키가 없으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것에 고유한 키를 지정하지 않으면 퍼포먼스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가 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키를 넣고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화면상에 텍스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게 되면은, 지금 제가 텍스트 히어라는 저 텍스트를 4번 넣었잖아요. 4번 넣었으면은 사실 이 4개가 만약에 이 키가 없었다면은 4개가 완전히 동일한 태그 4개가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 4개가 서로 각각 고유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이거를 감안을 하고 처음 넣을 때 클릭하는 순간에 그 타임스탬프를 찍어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여기에다가는 그 아이디를 이렇게 할당을 해준 거고, 아닌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게 이제 서로 아이디가 겹치지 않도록 키가 겹치지 않도록 항상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매스에 랜덤 더하기 뉴 데이트에 getTime에 뭐 toString 뭐 이런 것들이 뭐 동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맵을 돌릴 때 여기에 이제 인덱스가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인덱스에 toString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애초에 그 원본 데이터에 고유 키를, 고유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예 애초에 생성할 때 아이디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출력할 때에도 여기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삭제하는 거를 넣어 봐야 되는데, 삭제하는 거를 지금 넣으면은 이렇게 한 화면 안에 안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작성을 조금 더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삭제하는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5분 정도 작성하는 시간 드리고 10분에 바로 뒷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두 분 정도가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 얘랑 값이 이름이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줄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두 줄로? 아, 리절트에 조인하고 셔플드에 조인? 근데 리절트... 네. 네, 리절트가 원본 코드고 이제 셔플드가 이제 네. 그럼 값을 한번 찍어보겠다 해가지고 찍으신 건데 그러면은 안 나오죠, 셔플 쪽은. 네, 근데 또 다시 생성하면 두 개가 같이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여쭤보시는 건데, 이제 다이님이랑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거는 실제로 세스테이트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세스테이트가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다. 근데 셋 리절트를 하면은 얘가 세스테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함수 자체는 계속해서 재실행이 되잖아요. 네. 함수 자체는 재실행이 되는데, 함수는 그러면 언제도 실행이 되냐면은 이 함수가 다시 실행되는 거는 증가될 때도 실행이 되고 토글될 때도 실행이 되고, 뭔가 화면을 다시 그릴 일이 있을 땐 얘는 무조건 다시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확하게 스테이트에 반영을 했든 안 했든 여기에 셔플드라는 거는 실행할 때마다 다시 만들어져서 다시 그려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시 생성하고 싶지 않은 타이밍에도 얘는 다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스테이트한 애들은 내가 명확하게 시점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변경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는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그냥 막무가내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중간에 막 이런 거 값을 얘랑 막 이렇게 다르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 보고 있는 지점이 달라서 그런 거죠. 네, 결국은 여기서 다른 메모를 만들더라도 셋에다가 그걸 넣어서 제대로 스테이트 업데이트만 시킨다면 세스테이트가 정상적으로 일어난 게 표시되는 거랑 그냥 무조건 그런 거에 상관없으면 렌더가 다시 돼가지고 되는 거랑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지금 목록들이 추가가 되고 나면, 잠깐만요, 저 여기 디버거 좀 끌게요. 자, 제가 여기에 항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나면 삭제가 되는 이런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추가하면은 계속 이렇게만 들어가는 삭제 버튼이 없는 상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삭제 버튼을 넣기 위해서 삭제도 결국은 클릭을 하는 버튼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 반복해서 들어가는 얘를 그냥 뷰로 이렇게 바꾸고 텍스트를 그 안에다가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버튼으로 해서 타이틀이 삭제고 아직 온프레스에는 아무 내용을 안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를 빨간색으로 삭제 버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예상과 조금 위치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될 거예요. 아, 제가 키를 뷰 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주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채로 일단 두고서 기능만 확인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삭제 버튼을 요 오른쪽으로 조금 옮기기 위해서 여기에도 이 스타일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부분은 다음에 진행할 거니까 지금은 굳이 안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기 이렇게 넣어 볼게요. 어차피 크기랑 지정을 안 해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한 내용과 삭제 버튼이 옆에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넣고서요. 자, 삭제를 할 때에도 결국 이 위에서 먼저 말했던 불변성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빼는 거는 똑같은데, 리스트에서 그 해당하는 내용을 빼는 거는 똑같은데, 그거를 빼가지고 아무튼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넣어야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 remove라고 화살표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언더스코어를 추가를 안 했는데, 여기에 언더스코어, 자, 번들러 다시 시작 안 하고 그냥 언더스코어만 설치하셔도 돼요. 해가지고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로드를 하고 밑에 테스트로 썼었던 코드는 좀 이렇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언더스코어를 안 쓰고 삭제를 하면은 엄청 좀 번거로운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remove 해가지고 아이템의 ID, 저희가 고유키로 이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이렇게 전달을 해서 삭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인덱스 해가지고 리스트의 인덱스, 인덱스 오브로 그냥은 못 찾는구나. 아무튼 리스트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리스트 안에서 파인드를 해야 되겠네요. 아이템 찾아가지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찾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자, new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서 new 리스트 안에다가 원래 리스트에서 슬라이스 해가지고 0부터 인덱스까지 인 거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잘라서 넣고, 자, 이렇게 안 쓸 거지만 일단 마저 다 써볼게요. 리스트에 슬라이스 인덱스 플러스 1에 리스트에
랭스 뭐 이런 식으로 배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거를 셋 리스트에다가 뉴 리스트 이런 식으로 넣어야지 되는데, 근데 이거 딱 봐서 눈에 그렇게 잘 들어오지도 않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언더스코어의 리젝트라는 거 이용하면, 이 언더스코어 문서 가서 보시면은 되는 데인데, 정말 단순하게 조건에 맞는 애를 빼낸 나머지들을 이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리젝트한 그 결과들을 반환을 하는 애인데, 자, 이 리스트를 넣고 조건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얘가 이 조건에 맞는 애들을 빼낸 나머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배열에서 중간에 있는 거 하나만 딱 제거를 한 그 목록이 반환이 되고, 원본 배열을 수정하지 않고 새 배열을 반환하기 때문에 불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삭제를 구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뒤에 번호를 좀 붙여서 넣고, 중간에 있는 애를 이렇게 딱 삭제를 했을 때 그것만 쏙 빠지듯이 삭제가 되면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죠. 몇 개 더 넣고 중간에 2 빼듯이 삭제를 해보면 네, 잘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언더스코어, 제가 이거 코드를 올려 드릴 거니까 제가 이거에 참조해서 읽으시면 좋을 만한 링크들을 같이 넣어서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언더스코어의 리젝트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원본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본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된 사본을 만들어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스테이트에다가 반영을 하는 데 쓸 수가 있고, 언더스코어를 많이 쓴다고 했던 이유, 그리고 언더스코어를 쓰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는 모든 함수들이 다 이 불변성을 유지해가지고 불변성을 유지해서 쓸 수 있도록 오브젝트나 배열에 대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추가 삭제하는 내용들까지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디 보여주세요 하는 요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코드는 여기까지 하면 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바로 깃허브에 올려 드릴게요. 깃허브에서 코드를 보세요. 그러면 전체 코드가 다 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몇 분 정도 코드 작성할 시간을 드리고,
자, 조금씩 가급적이면은 좀 한 가지씩 좀 추가를 하면서 뭔가 애플리케이션들 만드는 거를 해봤는데요. 근데 그래도 역시 스테이트가 나오고 불변성이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딱 첫 번째 허들 같은 느낌으로 좀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당장 요 코드를 보고서 어떻게 동작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신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실제 뭔가 작성을 하실 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뭐 구조도 짜고 뭐 하시다 보면은 또 생각하고 다르게 뭐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결국은 생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보실수록 빨리 익숙해지는 부분이니까 뭐 그거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뭐 불변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러니까 꼭 리액트가 아니라 저 불변성에 대한 이슈는 리액트에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전반에서 이제 저 불변성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뭐 이뮤터블이라든가 뭐 이머라든가 뭐 그런 이제 유명한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서 그거를 좀 더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한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면은 그 안에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불변성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스테이트를 다루는 이상 계속해서 뭐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아무튼 계속 저희가 건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이뮤터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뮤터블 JS라는 것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머 JS라는 것이 나오고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될 건데요. 이뮤터블 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뭔가 작성하는 것 중에서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서 제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소스지만은 일단 시작은 페이스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독립해서 나온 것이고 이뮤터블 JS도 똑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독립된 오픈 소스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리액트 쪽에서는 이뮤터블 JS를 쓰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또 많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뮤터블 JS 같은 경우에는 좀 초기 학습에 대한 러닝 커브가 좀 커요. 그래가지고 좀 러닝 커브가 작은 기술을 도입을 하고 싶다. 좀 빠르고 쉽고 뭔가 기존 코드를 다 리팩토링 하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머JS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머JS를 좀 한번 소개를 하고 이머JS 적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진행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불변성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저쪽도 이제 나름대로 큰 토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거고요. 언더스코어도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언더스코어에 이제 메소드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다 사용을 하진 않고 몇몇 개 자주 쓰는 것들만 쓰는데 쓸 때마다 각각 그게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설명을 계속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언더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제가 리젝트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할 때 이제 리젝트는 저 뒤에 있는 조건이 맞는 것들을 제외시킨 나머지의 이제 사본 배열을 만들어낸다, 오브젝트를 만들어낸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문서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용례들과 뭐 그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봐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코드 관련된 얘기들을 이번에는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 저번에는 코드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뭐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금방 이벤트를 이게 우리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자료를 한번 찾아서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다 얘기를 하기는 또 좀 긴 얘기기는 한데, 근데 아까 초기에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뭔가 변경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 항상 원본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변경된 것들은 항상 새로운 사본, 새로운 사본, 새로운 사본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일단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하고요. 그 원본은 어디 있나요? 어딘가 있겠죠. 그거를 저희가 다 직접 핸들링을 하느냐 아니면 라이브러리에 뭐 위탁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저희는 라이브러리에 위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리액트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조금 이제 깊게 보시면은, 변경되는 순간에 저희가 히스토리를 다 접근을 하진 않는데, 변경되는 순간에는 항상 바로 이전 값하고 현재 값하고 비교를 시킬 수 있게 열어놓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화면 렌더링을 굉장히 극도로 제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할 때는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일단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그게 이제 불변성이 유지가 돼야 그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트는 항상 불변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것들도, 근데 사실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지금 되게 딥하게 다룰 수 있을 만한 예제들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라이프 사이클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정도는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아마 변경되기 전의 스테이트와 변경하는 스테이트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그때 다시 한번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변수에 담아서 그냥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불변성이라면 굳이 쓸 지금 불변성을 유지를 안 하면은 스테이트 업데이트가 안 돼요. 스테이트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배열 같은 경우에 원본 배열에다가 바로 푸시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얘가 업데이트되는 틱 안에서 제대로 화면상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어느 정도 리액트에서 스테이트에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좀 엄격한 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스테이트를 불변하게 관리를 해라라는 거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함수형 컴포넌트를 써서 그런데, 함수형 컴포넌트가 아니라 클래스 컴포넌트로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그 유즈 스테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스테이트 객체를 만들어 놓고 직접 그거에 대한 set state라는 함수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리액트가 굉장히 엄격하게 스테이트에 뭔가 직접 접근을 했을 때는 얘가 아예 코드상에 있는 그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워닝을 아예 띄웁니다. 스테이트 바로 바꾸지 말라고. 스테이트는 반드시 set state를 통해서만 업데이트를 해라라는 게 밑에 옐로우 박스라고 나오는 그거에 아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즈 스테이트로 훅으로 쓰게 되면은 그런 게 조금 완만하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무튼 그거는 이제 되게 좀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엄격하게 강제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제 그렇게 엄격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나는 그렇지 않게 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모벡스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쪽을 찾아보시면은 쓰는 걸 좀 더 편하게 쓰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벡스를 저희가 쓰진 않을 건데, 저희가 그 컨텍스트 API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모벡스랑 비교하는 거를 또 한 번 하게 될 거거든요. 그건 또 그때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즈 스테이트랑 셋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게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를 사용했을 그 각각의 결과물은 똑같이 나올까요?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유즈 스테이트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만 쓰고요. 셋 스테이트는 클래스로 만든 컴포넌트에서만 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사용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그거요. 근데 그거는 강제적입니다. 강제사항입니다. 함수형 컴포넌트가 아닌 데에서 유즈 스테이트를 쓰려고 그러면은 리액트에서 경고 띄우고 아예 동작을 안 합니다. 네, 훅은 함수형 컴포넌트 안에서만 써라 라고 이제 아예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그건 강제사항입니다. 자, 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되게 단순한 내용들을 좀 다루기 때문에 함수형 컴포넌트만 사용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다른 형태의 컴포넌트, 클래스를 이용한 다른 형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거고요.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 함수라는 것들, 이제 뭐 특정 시점에서의 그 이벤트처럼 동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되게 계속 디자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앱들만 계속 만들었는데 이제 뭐 웹으로 치자면은 부트스트랩 같은 어느 정도 UI 셋이 제공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는 일단 네이티브 베이스를 사용을 할 건데 아무튼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 중에 무엇을 쓸 것이다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서 다음 주에는 좀 더 그런 이제 디자인이 좀 갖추어진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앱들을 만들 거고요. 네, 다음 주에는 주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스타일 지정하는 스타일링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음 주에 같이 조금 진행이 될 거고 그런 내용들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